네, 반갑습니다. 당신의 부동산 깐부 임루션입니다. 오늘은 주택청약 모집 공고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군더더기 싹 빼고 중요한 것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. 사실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간단한데요. 분양가에 상한선이 있다. 끝!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좀 싸게 분양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온라인에 이제 자료를 검색하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왜 적용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택지비니 건축비니 뭐 굉장히 어려운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사실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죠. 왜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정하는 것도 이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저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딱 두 가지. 어디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디가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23년 1월 3일에 정책 브리핑이 한 번 있었죠.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지역들은 각종 규제가 전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즉 분상제,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역시 지금 말씀드린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네 군데에서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해서 분양가가 무조건 저렴할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집 공고문을 항상 꼼꼼히 봐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분양됐던 용산 호반 서밋을 보면요, 분명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에서 한 25억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이 돼 있죠. 사실 뭐 대단지도 아니고 110세대 아파트에서 90세대를 공급하는데 경쟁률이 무려 162대 1. 대단하죠. 역시나 대한민국 부동산은 입지가 깡패다 라는 게 입증이 됐죠.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용적률 900%로 해서 굉장히 높게 랜드마크처럼 쭉 올라갑니다. 대단하네요. 거기다가 1호선, 4호선 더블역세권에 초등학교가 이제 길만 건너면 100m 앞에 있고요. 한강도 가깝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게다가 이제 주택이 남향으로 보통 배치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해도 잘 들면서 한강 조망권도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용산 호반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결론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가가 싸진 않다. 네, 그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럼 어떤 규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이제 모집 공고문에서 전매 혹은 거주 의무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 손쉽게 좀 찾을 수가 있는데, 용산 호반 서밋을 예로 들게요. 어차피 그걸로 봤으니까. 첫 번째, 전매 제한이 3년이 걸립니다. 분양권 상태에서 최대 3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로 실거주 의무가 3년이 들어가는데요. 잔금을 넣을 때 세입자 전세금 가지고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직접 이 집을 구입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말이 많죠. 원래 23년 1월 3일에 브리핑 내용에서는 분명히 올해 초 정책 완화 발표 내용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주택법이 이게 개정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 이게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요. 그래서 그 향방이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. 네, 그렇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용산 호반 서밋의 모집 공고문에도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 있죠. 다만 주택법이 만약 개정이 되면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을 해서 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리는데요. 해당 주택에 당첨이 되고 나서 향후 10년간은 다른 분양주택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. 네, 좋은 거를 시세 대비해서 좀 싸게 잘 가져갔으니까 욕심 그만 부려라 뭐 이런 거죠. 네. 오늘의 마무리. 네,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이나 구체적 원리까지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어디가 지정됐는지 그리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, 정확히는 해당 내용이 모집 공고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모집 공고문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딱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해서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이런 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.
일정 부분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정 부분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모집 공고문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